때이른 무더위에 대구에서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춘천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 퇴계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복합된 학교가 내년에 문을 엽니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 신축이 결정된 건데 학군 조정에다가 혁신학교 지정까지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취재했습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평창올림픽 호재가 반영된 2년 전보다 1,400만 원이 넘게 오른 건데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각종 공무 사업으로 따낸 국비가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쾌거입니다. 성과 요인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낮에는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3일 대구와 경북, 경산 등 전국 8개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폭염까지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거리 시민들의 옷차림이 벌써 한여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를 쓴 채 양산에 손 선풍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3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북 경산과 청도 등 8개 지역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반팔 반바지 입어도 좀 덥고 마스크 쓰니까 더 덥고 땀 차고 작년에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시원했는 것 같아요. 이번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른 더위 탓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벌써 거리 그늘막이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강원도를 생각했던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더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여름 날씨 같으네요. 예년보다 근데 날씨 기온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숨차하고 더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상당국은 올여름 이처럼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발생 일수는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평년보다 배 이상 많을 전망입니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도 일주일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평년보다 올여름이 더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2018년 사상 초유의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들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장마철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국지적 호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에 따라 7월 하순과 8월 사이에는 곳에 따른 집중호우가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의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현재 강릉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866만 원으로 평창올림픽 호재가 반영됐던 2년 전보다도 1,4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릉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4년 전 강릉 유천지구에 들어선 한 민간 아파트입니다. 지난 2월 아파트 6층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가 3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 84.9제곱미터는 올 들어 거래된 18건 모두가 3억 4천만 원 이상 매매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전 3억 3천만 원 내외에서 1천만 원 이상 급등한 겁니다. 이처럼 강릉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강릉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866만 원으로 전달보다 34만 원 올랐습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공개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값입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250만 원 넘게 올랐고 평창올림픽 호재가 반영된 2018년 5월보다 무려 1,400만 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위에서 좀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물건이 나왔었는데 그 물건들이 이제 소진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세, 거기서 약간의 반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강릉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5월 원주를 추월했고 춘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많은 원주와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투자가 많은 강릉의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등락이 계속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로 보면은 이제 원주는 지하철도 교통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 도시나 이런 게 또 활성화되면은 네.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호재 자체가 너무 원주가 많기 때문에요. 네네. 그냥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게 사실 원주는 훨씬 이제 뭐랄까 가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이 더 많은 도시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강릉 지역 부동산 거래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가 3일 주택 공급 조절을 위해 펼쳐왔던 공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강릉시의 주택 공급 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모두 8개 단지 2,700여 세대가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6개 단지는 올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단지 약 1,700여 세대는 시내권에, 나머지 단지는 주문진과 영곡, 사천 등 강릉 북부권에 들어섭니다. 기존 강릉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은 지가 벌써 20년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갈아타야 할 이제 소비자층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나니까 다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릉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면 이제는 지역 내 소비자들이 강릉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67만 9,600가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206억 원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인 71만 가구의 94.8%로 전국 평균인 98.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형태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상품권 18%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출범하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 내에 신규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한 곳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에서 운영 중인 기존 8개 세일센터와 함께 임신과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일자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경력 단절 여성 직업 교육 훈련 과정 개발 등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예식장을 돌면서 축의금을 받는 접수인 행세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사기 혐의로 62살 A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춘천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를 도와주는 것처럼 속여 하객들로부터 건네받은 봉투 10개와 현금 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춘천과 원주, 대전 등 전국의 예식장을 찾아다니며 8차례에 걸쳐 축의금과 답례금 5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퇴계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복합된 학교가 내년에 문을 엽니다. 2,8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 신축이 결정된 건데요. 학군 조정을 놓고 아파트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장 점검 360도 장진철 기자입니다. 해당 학교가 도교육청이 중점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적용된다는 것에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주민들은 정작 교육당국이 이와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입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정식적으로 열어서 최소한 동의서를 받든가.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11월에는 이 태계 초중학교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태계 초중학교, 말 그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복합된 통합학교입니다. 초등학교 26개 학급 640여 명, 중학교 12개 학급 320여 명이 정원입니다. 도심 내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정도인 소규모 학교인데 최근 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학군 배정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학교를 간다는 거는 어디 여기서 행정구역에서 거기 있는 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학교가 여기 바로 앞인데 그렇죠. 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여기 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모든 걸 갖다가 우리 학생들만 수용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해 11월에도 이 같은 문제는 제기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시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학교 신설이 추진된 만큼 초등학교 입학 우선순위를 A 아파트에 주고 미달되면 인근 학생들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몇 년 뒤에 뭐 이쪽 교실이 이쪽에 애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교실 여유가 있으면 그때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주민 설명회 개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설명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기관인 춘천교육지원청은 학군 배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교 주변 모든 아파트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없이 학군을 공정하게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뭐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의 학생 수를 전수조사를 해서 통합구역을 재설정을 하는 거죠. 봄내 학구도 영향이 가게 되면 봄내 학구도 재설정할 거고 남부도 영향이 가면 남부 학구도 재설정할 거고. 학군 배정 결과는 이르면 10월쯤,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군 배정에서 A 아파트 학생들이 제외되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새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혁신학교 지정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개교준비위원회 의견 청취와 지역 주민 여론 수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민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퇴계 초중학교 운영 방식은 늦어도 9월 안에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에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각종 공모 사업으로 따낸 국비가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쾌거인데요. 어떻게 단기간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어촌 재생사업 대상에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바다가 없는 지역이지만 남한강 상류인 섬강을 중심으로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다양한 민물고기 수종을 보유한 섬강에 인공 산란장과 어획물 저장 가공시설 등 전문 어업시설을 만들고 생태체험장 등과 연계해 신개념 어촌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이 같은 대형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올해만 1,000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따냈습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60여 개 사업을 새롭게 유치했는데 국비 규모만 보면 예년의 5배에 육박합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원창목 원주시장이 전략적으로 구성한 국비 확보 추진단의 활약이 컸습니다. 강원도 예산과장과 기획관을 역임한 김광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영입하고 각 부서의 핵심 인재를 배치해 전력을 갖췄습니다. 추진단은 매주 1회 이상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을 정례화하고 상시 회의를 통해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장인 김 부시장은 국토교통부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과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 등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등 열정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공모 사업에 대한
원주시만의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공모 사업이 됐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공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부시장 저도 같이 해서 이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원주시는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구 35만 강원 최대 도시를 넘어 중부 내륙을 아우르는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원주시의 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이돌 그룹 T.O.와 네이처가 2020년 평창군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평창군은 3일 올림픽 도시 평창을 세계에 홍보하고 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두 아이돌 그룹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격을 올린 만큼 저희 네이처도 K-팝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인의 패기로 평창군을 알리는 것 또한 저희의 패기를 담아서 알리겠습니다. 앞서 평창군은 지난 2월 한류 콘텐츠를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한류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구군이 곰취 팔아주기 운동으로 지역에서 재배한 곰취 130톤을 모두 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양구 곰취 축제가 취소되자 양구군이 농가 돕기에 나섰고 재경 양구군민회 등 출향인과 강원도민회, 지역 기관단체, 군부대 등이 힘을 보탰습니다. 곰취 팔아주기 운동으로 곰취 2,500상자 130톤이 팔렸고 사과 주스도 830상자가 완판됐습니다. 글자와 함께 그 의미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민화를 문자도라고 합니다. 19세기 조선 후기 유행하면서 많은 조상들이 유교 이념을 담은 문자도를 방에 걸어놨다고 하는데요. 국내 유일 고퍼나 박물관인 원주 고퍼나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문자도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모를 향한 덕목 효와, 임금 나라에 대한 마음가짐 충, 유교의 핵심 윤리를 담은 한자를 목판으로 찍어냈습니다. 검은 먹의 강렬함이 느껴지는 글자 안에는 꽃과 대나무, 잉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자를 소재로 만든 민화 문자도입니다. 18세기 사대부 집안에서 유행했다가 19세기 조선 후기 들어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대중화됐습니다. 원주 치악산에 자리 잡은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개관 17주년을 맞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문자도의 세계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문자도 중에 민간에서 만들어진 판화로 된 목판이 최초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거를 통해가 이번에 그 발굴한 유물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거와 또 중국 거와 일본 거와 베트남 문자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파나 박물관으로서 30년 넘게 모아온 수집품 6,000점 중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4나라의 문자도 70여 점을 공개합니다. 흑백 목판화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의 문자도에서부터 꽃과 새를 글자와 조합해 색색깔로 표현한 중국의 문자도까지. 같은 문자도라도 나라 시대마다 특색이 제각각입니다. 문화라는 게 이렇게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은 각국 나라마다 특색이게 발전했고, 그리고 문화는 돌고 돌지만은 그러한 다양성이 그 나라에 와서 빛을 내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의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 방문객들이 고파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함께 진행됩니다. 글자인 듯 그림인 듯 신비한 문자도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7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